어깨가 무겁고 팔을 올리기가 어려울 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오십견인데요.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최근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깨를 혹사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유착성 관절 낭염, 오십견에 대해서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깨를 보통 가리킬 때 이제 이 부위 얘기하는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어깨가 아픕니다고 딱 짚는 곳이 방금 앵커분께서는 여기를 네. 짚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아프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날개뼈 쪽이 아프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게 어깨가 각자 이제 어깨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깨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깨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네. 구조부터 제가 준비해온 그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이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과 이제 상완골, 팔뼈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쇄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의미를 하는데 뼈가 여러 개니까 관절도 여러 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견갑골과 상완골이 만드는 관절을 견갑와 상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긴 한데 이 관절와라는 곳이 관절이 움푹 패여 있는 곳을 관절와라고 그러고 팔뼈를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이 만나는 곳을 보통 이제 관절과 상완관절, 어깨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은 보통 이쪽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어깨 통증 하면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젊은 친구들도 어깨 통증 얘기하는 친구 정말 많거든요. 네.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행성 어깨 질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으로 인해 손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급성으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뭐 오십견이라든지 이제 이게 퇴행성 변화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잘 손상되기 쉬운 것이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굉장히 가동성이 큰 관절이에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펴다 보면은 끝나는 게 있죠. 네네. 더 가질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도 무릎을 폈을 때 끝나는 곳이 있고 더 펴지지 않는데 어깨는 360도로 이렇게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준비해온 그림 보면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날개뼈하고 팔뼈가 이제 이 접촉면이 상당히 작은데요. 관절면으로만 보면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관절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주는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절와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밥솥하고 뚜껑을 보면 고무 패킹이 있어서 꽉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네. 그것처럼 관절와하고 팔뼈 자체는 관절면이 굉장히 작지만 관절와순이라는 조직이 이 조직의 안정성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관절 주변에는 힘줄들이 있는데요. 이 힘줄들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회전근개는 팔을 움직일 때 작동하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 관절의 내부에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절와순, 회전근개 그리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 등 여러 어깨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가동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네. 손상되기가 쉬운 관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오십견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십견이라고 하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구조가 딱딱하게 이제 굳어서 어깨가 안 움직이고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어깨 관절은 관절낭이라는 구조가 딱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이 점점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하고 팔을 올릴 때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혼자서 올릴 때 당연히 아파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파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관절 자체가 굳어서 안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올릴 때, 힘을 뺀 상태로 다른 사람이 올렸을 때도 통증이 심하면서 굳어 있어서 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약침이라든지 수기요법을 통해서 염증 상태를 줄여주면서 이후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좋게 하는 치료 방법으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은 환자분들마다 워낙 이 병태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한 달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환자분께서는 1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깨에 석회가 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석회 때문에 아픈 거라기보다는 어깨에 낀 석회도 이것도 많이 쓴 하나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십견 치료를 통해서 팔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자의 경우에는 오십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깨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방금 네. 말씀드린 오십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두근 건염, 네. 석회성 건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두근 건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두근 건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두근 건염이라고 하는데, 이두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통 근육이죠. 네. 알통 근육의 끝부분, 그러니까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지점을 건이라고 하는데, 알통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 관절을 지나서 어깨의 관절을 붙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 이제 이두근 건이 어깨 관절의 앞쪽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두근 건의 이 팔뼈를 지나가는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 앞쪽에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특히나 이제 이두근을 썼을 때, 알통 근육을 썼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들어 올린다든지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 그다음에 이제 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펴는 동작에서 이두근 건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석회성 건염인데요. 네네. 네, 환자분들 중에 석회 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석회가 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느 건에도 낄 수는 있는데, 특히나 어깨,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석회가 많이 끼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안 아픈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석회가 처음 생겨서 휴지기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이게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석회가 낀 게 하얗게 보이는데, 보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석회성 건염은 아니고, 그것이 흡수될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볼수록 어깨 통증의 원인도 다양하고 또 증상도 다양해서 좀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오십견, 네. 이 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오십견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제 이름은 굉장히 쉬워 보여. 오십견이라고 해서, 50이라는 건 보통 이제 50살에 생긴다 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50살 정도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뭐 40대도 많고 60대도 많은데요. 정확한 병명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제가 일부러 끊어서 말씀드린 거는 병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 유착성 관절낭염이기 때문에 관절낭이라는 것이 유착돼 있고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절낭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나이가 들면서 뭐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게 점점 굳어지고 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뻣뻣한 것뿐만이 아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깨 관절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동결견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네. 동결견이라는 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 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50견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특징적인 증상은 일단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관절 자체가 뻣뻣해서 잘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인데 요거 제가 그림 가져온 게 있어서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통증이 심한 건데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또 심한 오십견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요. 어깨 관절뿐만이 아니고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고 팔꿈치까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다가 통증 때문에 자주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십견 환자들은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건데 팔을 올릴 때 어깨 정상 가동 범위는 앞으로 들든 옆으로 들든 귀까지 붙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관절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십견 환자들은 모든 범위에서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든다든지 옆으로 든다든지 팔이 잘 올라가지도 않고 열중샷 자세도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 원래 이런가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분들도 있는데 실제 병명이 있는 만큼 우리가 잘 좀 스스로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 질환도 좀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맞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네 가지 근육을 통칭해서 이르는 것인데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그 네 개 근육 중에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뭐 다른 근육에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충돌 증후군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충돌 증후군도 굉장히 또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충돌에서 충돌 증후군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날개뼈의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 팔뼈가 충돌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사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네.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한 90도 정도에서부터 이게 충돌이 발생하면서 아프군요.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하는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어떻게 올리다 보면은 그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구간을 지나가면 다시 또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경우들도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그 자세랑도 많이 연관이 되고 어깨 관절만의 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많이 이제 구부정해지고 등과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북목, 일자목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구분 등이 생기고 구분 어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견봉하고 팔뼈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이 있는 분들이 충돌 증후군에 노출된 위험이 많고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견봉과 팔뼈 사이에 있는 뭐 점액낭이라든지 근육들이 찝히게 되면서 회전근개 손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거북목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회전근개 손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50견이 이제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아까 두 가지 큰 증상이 통증과 이제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었는데 네. 역시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이게 밤에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데 처음에는 관절낭의 염증이라든지 부종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약 처방이라든지 약침을 쓰게 되는데요.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으로 만든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약을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사로 만들어서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안팎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환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치료가 됐구나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기요법들, 뭐 추나요법이라든지 추나요법을 비롯한 수기요법과 그다음에 동작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네. 용어가 또 생소한데 그러네요. 침 맞는 것은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침을 맞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침 맞은 상태에서 시술자가 팔을 들어 올려주는
동작을 같이 해준다 그래서 동작침법이라고 하는데 침만 맞는 것보다도 동작침법을 같이 하게 되면은 어깨 관절이 굳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깨 스트레칭이나 좀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이 시간만 되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어깨를 피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0견에 대한 스트레칭 말씀을 드리면 50견의 특징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동 범위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방향으로 가동 범위를 살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팔을 이 안쪽으로 접으면서 이쪽이 아픈 쪽이라고 쳤을 때 네. 안쪽으로 접으면서 반대쪽 발로 이쪽을 쫙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잘 되지만 네. 환자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벽에 이렇게 기대 서는 거예요. 아, 기대 그래요? 섰을 때 이쪽이 벽에 닿게 해가지고 아. 내 체중을 이렇게 실으면서 아.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풀어질 수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수건을 가지고 수건으로. 떼미는 동작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쪽 팔이 아프다고 했을 때 여기 수건을 잡고 뒤로 이렇게 합니다. 열중 자세를 하고 뒤로 이렇게. 이쪽 괜찮은 팔로 어. 이쪽 팔을 당겨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게 심하게 굳는 분들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0견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한의사 이봉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00만 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작은 결혼식 진행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